신기했어, 그동안 신뢰가 많았네, 내가. 나도 그 뒤쪽 단어장을 안 봐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뭐랄까, 어렵다 하는데도 단어장을 다 잘 바꾸는 거야. 뭐 할만한가 본데, 이랬지. 그거야, 크로스. 아? 네, 크로스. 그랬구나. 솔직히, 그러니까, 그 책을 사보면 알아요. 책이, 딱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그 책이 1권, 말하자면 1부, 2부, 3부로 돼 있거든? 1부가 제일 두껍고, 그 지금 토 나오는 단어가 2부고, 너네가 지금 욕하고 있는 부동사, 수거가 3부예요. 그래서, 2부부터 애들이 토하거든, 보통? 그래서 나는 토하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내가 단어장을 이렇게 일일이 보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단어 시험을 이렇게 발췌되어 있는 걸 보잖아. 그럼 어렵네? 오, 어려운데? 이러는데, 잘 쓰는 거야. 그래서 할만할까? 할만하지 않았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 단어장을 하고, 우리 단어장 어휘 끝 안 썼죠?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봤죠? 어휘 끝? 이 끝이 정말 끝이에요. 정말 고등 단어장 끝. 그러니까, 약간, 어? 초등, 그때? 초등? 그게 아마 버전이 있어. 2.0, 3.0, 4.0, 5.0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5.0 할 거예요. 어차피 내 즐겨찾기는 5.0밖에 없어. 어,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하는 단어처럼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봐봐, 보여드릴게요. 얘는, 헐. 그쵸? 중간중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그렇게 뭉탱이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멀쩡한 그러니까 이건 하루에 한 강씩만 하면 돼요. 한 강에 100몇십 개씩이거든, 단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 하면 된다고. 하루에 데이 하나. 데이 하나에 120개, 130개 이렇다고. 응. 근데 봐봐. 할만하다니까? 응. 근데 봐봐. 지극히 뭔 말이겠어. 에센트가 뭐야? 그냥 뭐야. 그건 프레젠트잖아. 야, 반대말.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러니까 정신줄 놨다고. 그러니까 봐봐. 근데 얘는 볼만 할 거예요, 그래도. 꽤 나오는 단어들이거든? 얘들은. 어디 있어요? 처음 보는데? 예. 댄이 뭐죠? 이거 오타 아니냐? 나도 모르겠는데? 펜. 댄? 잠깐만요. 여기서 뜻보기 하면 돼요. 댄 뭐예요? 펜. 되게 짧은 단어인데 모르니까 당황스럽다. 아, 맞네. 히드라리스크 댄 할 때 그 댄이네. 응, 얘는 요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기는 있어, 중간중간에. 응, 지금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있기는 있어요, 요런 애들이. 근데 심하게 있지 않는다고. 봐봐, 그러니까 run into separate,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애들을, 그러니까 봐봐, talk to, talk on, talk about, turn to, turn on, turn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네 아까 내가 말한 좀 잘 나오는 것만 보면 좋겠는데 해서 그리고 얘는 유출 가능하지 않아? into는 원래 분리되거나 변화하는 거거든요. separate into는 쪼개져서 뭐가 되는 거야. talk into도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야. into 가 결과물이에요, 보통. 그래서 얘네는 할만할 거예요. 근데 부스터 보카가 아마 어차피 부스터 보카 제가 알기로 YBM 책이거든요? 걔네가 이제 원래 어학시험으로 이제 큰 출판사잖아. 저기 뭐죠? 종로 3가에 있는 시사 YBM 어학원? 이쪽에서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데라서 원래 어학시험 교재도 되게 많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수능 교재는 한계적으로 적어요, YBM 거는. 늦게, 최근에 시작했고. 그래서 그 뒤쪽에 토 나오는 단어는 솔직히 그거 같아요. 토플 단어. 토플 단어 중에서 조금 레벨 높은 단어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출판사가 세주라서, 세주 천인문 만든 출판사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는 그 사람이 뭐죠? 김먼훈인데? 세주 대표 이름이. 그 양반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수능 강사를 하던 분이라 애초에 출판사의 베이스가 수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얘는 단어장. 그리고
그 어휘 뜻은 그 옛날 기준으로 치면은 그 단어장 베이스가 뭐냐면 최소가 곧 수능이 최소가 최소 수능 단어하고 그다음에 그 입시 대학교 입시를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 아직도 육사, 경찰대, 회사, 상관학교나 회사 이런데 이제 영어 문제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기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서 어쨌거나 고등학생이 감당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나마 우리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애들이고 주로 별표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잡소리 많이 했네요. 숙제하신 거 중에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바로 가면 됩니까? 뭐 11번이라거나 7번, 9번, 11번 여기 객관식 문제 없어요? 음? 그러면 25쪽 갑시다. 25쪽. 25쪽에 하던 대로 홀수 문제 2번, 4번, 6번 3개만 홀딱 풀어보세요. 물 좀 볼게요. 풀수요. 2번, 4번, 6번 이거 혹시 없어요? 문제인데? 섭해. 네. 형아, 사람들은 방학식 날 수업하면 방학식 날 수업한데 뭐 하는 짓이야? 해야죠. 날, 하긴 지금 몇 월이냐? 지금 그럼 그래 그러네 이제 8, 9, 10, 3개월 남았는데 진짜 이제 수능 100일이네 얼추? 올해 16일인가? 무슨, 그러면 지금 8, 9, 10, 91하고 98에 한 110 며칠 되겠네. 지금 120일 정도 남았겠다. 그러네. 수능 100일 남았는데 뭘 방학을 왜 해? 안 되는 말이야. 우리는 고3 때 딱 이틀 쉬었어요. 이틀. 설날 당일 하고 추석날 당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뻥이 이제 수능이 11월에 끝나니까 뻥이지만 말하자면 1년 363일을 학교를 갔다. 심지어 우리 6시 20분까지 등교해가지고 고3은 1시 반에 끝났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텀이 5시간밖에 안 되거든? 1시 반에 집에 이제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면 뭐 2시 플러스 알파잖아. 그럼 2시 플러스 알파에 이제 씻고 뭐 간단하게 뭐 요깃거리 하고 자. 그러면 5시 한 4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못 자는 거야. 잠을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담임쌤이 그랬어요. 그 이제 존나 웃겨. 담임쌤이 이제 야자 감독을 다섯 반인가 네 반에 한 쌤씩만 돌거든?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 반 쌤이 야자 감독을 하시는 날은 심지어 종례를 해. 종례를 새벽 1시 20분에 해.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안녕히 계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그랬더니, 선생님, 나도 가,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야, 그리고 뭘 안녕히 계세요냐? 저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지. 3시간 갔다가 너네 오잖아? 근데 저희 고등학교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돈을 많이 풀었어요. 고3 담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월급을 130만 원이니까 줬대. 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 주는 거, 학교에서. 동창회에서. 동문회에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월급을 한 250만 원 정도 주는 거야. 그냥 고3 급여로. 개고생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맡은 자기 반에서 서울대를 가면 서울대 가면 선생님 그 애 한 명당 300만 원 나왔고 연고대 가면 150인가 200이 나오고 서성한에 가면 뭐 두당 80만 원인가 돈이 나왔대. 그래갖고 그 고3 선생님들이 맨날 이렇게 애들 원서 다 쓰고 합격자 발표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차 바꿨거든. 왜냐면 그러니까 한 반에서 그래도 서울대를 한 명씩은 갔거든? 한 명, 두 명 가고. 그러면 그리고 보통 합격자 수 카운팅을 되게 후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서울대에 붙은 애들은 이제 옛날에 정시였으니까 서울대에 붙은 애들은 어차피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붙어. 서성한 중에 하나를 붙잖아. 그러면은 280이니까 애 하나당 그러면 한 6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서울대 가는 애가 하나가 있으면. 그리고 그리고 또 찌질찌질이 많잖아. 나 같은 여기 서성한 애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3학년 담임하면 이제 그 애들 입시 수당으로 최소 한 2천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어, 옛날에. 그래서 진짜. 근데 나 같으면 그거 안 받고 안 할 것 같아. 그 그냥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냥 동문회에서 돈을 주는 거야. 동문회에서. 그래갖고 동문회에서 이제 고3 선생님 뭐 이런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나오는 거야, 학교에. 어차피 저 국립학교거든요. 근데 아무튼 진짜 고생했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6시 20분에 등교를 하면 우리 너네 혹시 뭐 영교시 하냐? 너네도? 가끔 요즘 한 학교도 있던데 영교시 수업. 8시 반에? 8시 반? 몰라요? 저희는 저기 마이너스 3교시부터 있었거든요. 6시 20분에 학교를 가잖아. 마이너스 2교시인가? 마이너스 2교시다, 마이너스 2교시. 그래서 6시 20분에 학교를 가면 6시 45분인가 수업이 시작해서 7시 20분인가 하나 끝나고 7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8시 10분인가 하나 끝나고 이때 조회를 아침 조회 담임쌤 오셔서 하시고 8시 20분인가 30분부터 이제 그러면 0교시, 1교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교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9시가 되면 이미 수업을 4개째 듣는 거야. 학교에서 혼자요? 어? 학교에서 사실 되죠. 쳐맞을 수 있으면. 아, 잠을? 아니, 지금 그건 안 시켜주지. 그게 되겠냐? 안 했어. 어, 그러니까, 야, 이쯤 되면 거기 대학병원 레지던트 수준이잖아, 진짜. 근데 뭐 어쨌거나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잘 갔으니까. 우와, 넌 왜 이제 와요? 뭐 시켜놨어요. 나안 먹었는데 이제 왔어. 괜찮아. 단어 끝나고 볼 거예요. 넌 왜 주말에 단어 보러 안 왔어요? 지민이한테 들은 거 아니야? 진짜? 오, 왔어? 오, 뭐야. 오늘 고영이, 당연히 안 왔을 줄 알고, 너 왜 안 왔어? 이 깝새끼하고 갈구려 그랬는데. 까비. 오늘 단어는 외워왔어요? 쉬는 시간에 봐, 일단. 아, 아니면 도영아, 너도 이렇게 지민이처럼 이렇게 성의껏 이 사유를 만들어 오란 말이야. 쟤는 아프대잖아. 아파서 병원도 갔다 왔잖아, 지민이는. 아이, 근데, 동아리에서 자꾸 뭘 하라고, 안 한다고 하고 가면 되지. 자, 갑시다. 우리 2번 볼게요. 25쪽. Some types of beliefs such as, 뭐죠? 뭘 묻는 거죠? 틀리면 고치고, 바르면 오요. 그러면 여기부터 갑시다. 절부터. Believe that 동격의 접속사인 것 같아요. or stop ing. 이 뭐 하는 짓이야? stop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죠. 이거 이렇게 쓰면 부사적 용법이니까 아니고 ing로 바꿔야겠네요. 지구가 자전하는 걸, 회전하는 걸 멈출 것이다. 그리고 뭐야? 9999년이요? 아직 멀었는데요? 왜? 안녕을 안 가져왔지. 그러면 괜찮아, 조용히 이러면. 내가 가면 누가 얼마나 했는데 연락 안 했어. 음. 네가 어차피, 일단 키가 언제 했나 수업이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전화가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알았어. 아니, 안경 써도 어차피 안 보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오기는 전화방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았어, 알았어. 자, 봅시다. 4번. The high jumper kept to practice. 누가 봐도 이상하죠? keep ing잖아요. keep ing는 계속해서 뭐뭐 하다. 25쪽이다, 노영아. 그리고 Patricia Beth chose to concentrate on 얘는 뭐야? ophthalmology 눈깔인데요. 이게 뭘까요? 눈깔? 와, 아, 별표에 있네요. 아, 그렇죠. 눈깔 학문이네, 눈깔 학문. 그 옵트가 눈이에요. 옵트가 눈. 그리고 살머거지가 이 쌀모가 보통 교정 이런 뜻이거든요. 눈을 교정하는 학문이니까 뭐 안과 학인가 봐요. 그러면 이제 대문자인 걸 보니까 야 근데 베스가 들어가는데 회사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이 목욕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닌가? 엘리자베스. 하긴 야, 그 베스는 TH잖아. 이렇게 TH예요. BTH 엘리자베스는. 아, 혹시 또 몰라요. 애초에 그 서양 애들 성씨는 진짜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배수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집중하는 걸 선택했어요. chose는 미래지향적 동사로 투부정사 목적어 맞고요. 그다음에 누가 봐도 2번이 이상하네요. finish ing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거 좀 외웠어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진짜 제발 좀 외우라 그랬잖아요. 요 앞에서 안 했나? 이 수업이 아닌가? 또 헷갈린다. 그죠? 그쵸. 걔 좀 외워주세요, 진짜로.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그냥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10개는 넘게 나와야 되거든? 중학 중등과정 포함해서.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같이 봅시다. A하고 B 중에서 틀린 걸 고르래요. 그럼 remember ing는 했던 것을 기억한다죠. 그럼 우리는 항상 과거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네요. 과거에 했던 것을. 그리고 recognizing our cognitive bias 인지하는 거죠. 우리의 인지 편향을 인식하는 것을 인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인식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보다는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가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recognizing이 투부정사로 바뀌면 되겠네요. to recognize로. 그리고 우리말을 영작하래요. 우리는 때때로 편향의 영향을 깨닫는 것에 실패하고 대상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그만둔다. 그러면 we sometimes fail to 깨닫는다. 동사가 뭘 주어졌을까요? realize네요. fail to realize 깨닫는 것을 실패한 거예요. 이제 목적어 붙이면 되죠. 편향의 영향을 이겠다. 그럼 the impact 영향 그 다음에 편향하면 되겠죠. of a bias 그리고 and를 줬나요? and 있네요. and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둔다네요. stop ing 쓰라는 얘기겠죠. quit이네요. quit도 똑같아요. stop하고 의미가 같으니까 똑같이 ing. quit 뭐 하는 걸 그만둬요? seeing 대상들을 객관적으로 seeing things objectively 하면 되겠네요. 뒤에 있네. 뭐 빠지고 있어요? 어, 스탑이 없잖아요. 여기 퀴시 있잖아.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목적격 보어 자리의 동사는 동사랑 목적어를 보고 나타나세요. 뭐 일단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준동사 여기 아랫부분 표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갑시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원래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격 보어라는 건 원래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명사 쓸 때 너무 크다. 명사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원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명사하고 형용사잖아. 그러면 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준동사도 있겠죠. 동명사요. 근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일은 좀 드물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보통 call, name 정도의 동사에서 좀
예외적으로만 들어가요.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명명 짓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명사가 쓰이는 경우에만 드물게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사실상 명사, 형용사 중에서 명사는 친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은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형용사는 뭐랑 같은 거냐? 아니, 날 보라고 다들. 인간들아? 준동사 중에 사실상 형용사랑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예요? 부사요, 부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뭐 사실상 동명사는 없는 셈 치면 되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분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 더 있죠? 누가 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니? 선생님, 저기 중동사에는 뭐뭐뭐가 있어요? 중동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가 아닌 용구로 쓰는 걸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뭐, 이 새끼는 그새 뒤진 거예요? 난놈인데? 아, 씨. 도영아, 집에 보내줄게, 가. 안 들어. 눈깔도 띄워놓고 와가지고, 눈깔 띄워놓고 저기 40분 지각해가지고 오자마자 주무시고 계시면 제가 되게, 뭐랄까, 내 정체성에 대한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왜 이 새끼를 여기 앉혀놓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야, 근데 인간적으로 이 씹새끼야. 40분을 지각을 해서 40분을 듣고 41분째부터 졸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아, 헤어지는데 바로 아, 아. 얘들아, 준동사가 뭐뭐뭐가 준동사예요? 인간들아?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 아니면 뭐가 돼요? 현재 분사랑 또 동명사. 훌륭한 학생이 있네.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또 뭐 있어요? 그쵸? 부정사 있잖아요. 소글놈들아. 부정사.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투부정사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거든. 근데 어차피 사실 우리를 좀 까다롭게 하는 건 이쪽이 아니야. 얘예요, 얘. 조금 뭔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그럼 명사는 명사가 목적격 보어일 때는 목적어랑 무슨 관계예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있을 때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랑 보어랑 무슨 관계죠? 그쵸? 같아요. I am Tom 이게 이형식 문장이잖아. 아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도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어떤 관계예요? 둘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가 명사가 들어갈 때는 아주 극명하게 보인다고. We call him 이렇게. 그럼 봐봐요. 뭐 하죠? 소방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이게 이 욕이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그럼 봐봐. 우리는 얘를 이거라고 부른다잖아요. 그럼 요 새끼랑 요 새끼는 같은 놈이에요. 그죠? 이게 명사보어라고 보충 설명하는 대상하고 서술하는 대상하고 이꼴이야. 그러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갈 때 자리는 되게 분명하게 판별이 돼요. 그래서 동사들도 사실 좀 함정적이에요. A를 B라고 똑같이 부르다, 이름 짓다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여기다 간주하다는 보통 오형식의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면 A에서 B꼴이 되거나. 그래서 좀 한정적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 좀 여기서 문제시 된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 좀 눈여겨볼 만한 건 형용사나 형용사 아류 역할을 하는 보어예요. 그럼 명사 보어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형용사 보어는 어때요? 주격 보어하고 이퀄 관계가 아니죠. 보통 형용사 보어는 주격 보어라면 주어를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보통 형용사 보어의 특징이거든. 잠깐만.
얘들아, 주격 보어의 정의가 뭘까?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해봅시다. 얘들아, 주어의 정의는 뭐예요? 주어의 정의. 주어는 뭐를 주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놈을 주어라고 불러요? 명예의 주체가 좀 그렇죠, 잘한다. 주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잖아. 모든 언어에서 주어는 문장의 행위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서술의 주체가 되는 걸 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동사는 정의가 뭘까요? 동사의 정의. 그런 식으로 가면 돼. 동사는 뭐 하는 거야? 주어의 행위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걸 동사라고 해요. 얘들아,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는 주어의 동작, 행위, 상태, 지위 등을 서술하는 걸 동사라고 해요. 그럼 목적어의 정의는 뭘까요? 아, 그렇죠. 동사의 주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고, 혹은 동사 구어 합시다. 혹은 동사의 내용을 목적어라고도 해요. 그럼 이제 이 형식의 주격 보어의 정의는 뭘까요? 주격 보어의 정의는 뭐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면 멍청이의 정의를 멍청한 놈이라고 내리는 거예요. 동어 반복에 가까운 정의니까 주격 보어의 정의는 뭐냐면 주어의 우리가 써 상태, 지위 등을 서술하는 말이에요. 똑같죠? 동작 행위가 빠지기는 했어요. 동작 행위가 빠지기는 했는데 주어의 상태나 지위 등을 서술하는 말을 주격보어라고 해요. 너무 똑같으니까 살짝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정의에서 주어를 도와서. 그러면 아 미친놈아 주어를 도우면 안 되죠? 동사를 도와서. 그럼 동사를 왜 도와야 될까? 이게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형식 동사들 몇 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형식 동사에는 뭐가 있었지? 비동사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혹은 상태 변화 동사들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 비동사 become, go, get, turn, grow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태 유지 동사 keep, remain, stay가 대표적이야. 그 다음에 이형식 감각 동사 feel, smell, look 이런 애들 그 다음에 한담 판명 동사 이게 이형식이거든? 근데 이형식 동사는 왜 주격 보호가 필요하냐고 라는 말을 어? 그렇죠.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도 존나 불완전해요. 엄마가 너네한테 정체불명의 음식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보니까 존나 맛있대. 이러면서 엄마가 따라했어. 이러고 음식을 딱 너를 줬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들 주려고, 딸 주려고 이거 유튜브 보고 열심히 따라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네가 먹어요. 그럼 엄마 궁금하잖아. 앞에 앉아서. 맛이 어때? 라고 물어봐. 네가 그냥 계속 다 쳐먹고, 숟가락 딱 내려놓고, 다 먹었어. 이러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물어보는 거지. 아, 맛이 어떠냐고. 그래서 너네가 BTS 마침표. 이러고 방에 들어간다고. 그거 맛이 문 닫은 거예요. 말했냐, 안 했냐, 이거. 말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되다. he, 그냥 became 합시다. became. 여기 뒤에 존나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죠. 의사, 판사, 학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의사가 됐다, 학생이 됐다, 판사가 됐다, 좆됐다. 존나 다양한 말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는 되었다만 가지고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얘의 상태는 누가 설명해요? 얘가 서술한다고, 얘가. 설명을 얘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형식 동사의 특징이에요. 주어에 대한 서술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he seems. 집중. 뜻이 뭐예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죠. 봐봐. 야, 지금 지백이 봐봐. 보이잖아. 이슬 불 그죠? 뭐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까지만 말해서는 안 먹을 수 없는 게 목적격 보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어는 뭐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정의는 뭘까? 너의 상태를 상태 지위를 제시한다. 목적격 보어는 그냥 동사 그대로 정의 갖고 오면 돼요.
목적어의 동작, 행위, 상태, 지위를 서술합니다. 그러면 주격보어는 왜 동작 행위가 빠졌냐면 주격보어에는 형용사 버전의 보어가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격보어에 형용사 버전의 보어가 들어갈 때는 보통 상태로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요. 아무튼 동작 행위가 안 나와. 주격보어에는. 목적격보어는 나온다고. 예를 들어 I saw her running. 목적어에 뭐예요? 행위잖아. 동작과 행위가 나온다고. 준동사로.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라는 애는 애초에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얘를 목적어를 위한 동사예요. 동사 사실상.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서술하는 서술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가 좀 샜는데 첫 갑시다. 그때 넣으신 이만들 걸리는 거. 아, 그럼 야, 나 삐질 않았는데 괜찮다. 그래서 나 오늘 그냥 그건 당연히 없는데 비불사에 그치는 거. 뭐 이거 그냥 잘 이거 언제 이거 차라리 마시다가 무슨 전화 오고 왜 이러냐
수도 있는 거 알죠? 그냥 내가 안 할 거야. 승현이가 알렸을 거가. 그냥 나안 해. 되게 알 거였어. 이 경제를 왜 자꾸 나의 얼굴로 넘어지? 약간 경원이가 탁방에서 그만 자라고 했을 때 상현이가 더 자는 거 알지? 빨리요. 지키가. 아니, 니일 말하는데 왜 자꾸 날 끌어들이냐고, 개새끼야. 너 뭐냐, 저? 그럼 지금 할 거였어, 이거? 아니, 뭘 했습니까? 몰라. 저가 안 들어왔어. 뭘 궁금해. 아, 들어와. 난 이거. 씨발, 우리 둘이 뭘 하든, 이거 어떻게 안 할, 생각하는 개새끼야. 봅시다.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요. 그럼 목적격 보어의 경우에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전부 말하자면 형용사 계열의 목적격 보어들이에요. 형용사 계열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목적어와 주어 동사 관계인 애들이에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한다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잖아. 투부정사, 뭐 원형. 그럼 투부정사냐, 뭐 분사냐 이런 애들 있을 때 어떤 애가 들어가느냐는 사실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얘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이건 얘네들은 다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목적어의 특정한 행위를, 뭔 소리야? 요구하거나 시키거나, 그냥 이렇게 하자. 요구하다, 시키다, 권장하다, 유발하다, 허락하다, 등등등, 권한을 주다, 등등등.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게 하다, 만들다, 시키다, 요런 의미를 갖는 동사들이라고. 전다. 좀 이따가 기회를 말이지. 아직은 조금 덜 익었을 테니까 좀 무르 익었을 때. 조금 이따 무르 익었을 때 습격해야지. 좀 꽤 많은 동사들이 나열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의미를 보면 원하다.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하라는 거거든요. 어드바이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키다예요. 근데 간혹 그 뭐 이렇게 좀 마이너한 문법 책들에 보면 이걸 뭐 준사역 동사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는 모형식 동사입니다. 그리고 expect 기대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는 아들이 딸이 이거 해주기를 기대해 하라는 거예요. allow 저 해도 돼요? 해 하라고 하는 거죠. ask 요구하다니까 당연히 하라고 하는 거고 invite도 초대하다 말고요.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cause는 유발하는 거니까 하게 만드는 거고. 속상해.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딱 치려고 그랬는데 시벌름 자세를 바꿨어 이렇게. 앉아 똑바로 이씨.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아니 진짜 딱 이러고 있을 때 이게 수면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를 치려고 그랬는데 씨, 아깝다. 까비.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결국은 다 하게 만드는 동사들이 목적어 뒤에 후보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맨날 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오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오형식은 능동도 중요하지만 수동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놔야 된다고. 근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변태들이에요. 사실 사역동사가. 의미가 뭐예요? 하게 하다, 만들다, 시키다잖아. 그럼 얘랑 의미가 똑같은데 이 새끼들은 뭐가 들어가요? 원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가 이상한 새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원형도 되는 건 준사역동사. 그 다음에 원형하고 현재분사가 되는 애들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지각동사는 원형이 들어가거나 ing가 들어간다. 그래서 사역동사와 함께 오형식의 양대 변태. 둘이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분사가 들어가는 애들 keep, find, leave 있는데 하나만 더 적어놓읍시다. 어차피 네 마리밖에 없어요. catch요. 간혹 get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get은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get이 이때는 잡다의 의미예요. 잡다. 시키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시키다 할 땐 투부정사고요. 하게 만들다 시키다 할 땐 투부정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도둑이 도주하는 걸 잡았다. 아니면 절도하는 현장을 붙잡았다. 그럴 때 catch하고 get이 의미가 비슷할 때 사이좋게 목적어 뒤에 ing가 옵니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 내용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강이라도 요 정도 기억해 주세요. catch, find, keep, leave 이 동사 네 마리가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가 들어가는 게 얘는 수능 어법 문제, 고3 어법 문제에 꽤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얘가 능동보다는 수동의 버전으로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문제 패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하려고 그랬죠? 나 무슨 문장을 쓰려고 아,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키 있으면서? 뭐 하려고 그랬지? 야, 현재 분사 아무거나 불러봐요. 뭐 쓸까요? 키,
found the 뭐 하죠? 아, 이건 너무 단어가 쉬운데. 그 책이 뭐 하다는 걸 인식했다. 책이라서 좀 그런가? 뭐가 뭐 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 뭐가 뭐 하다. 상윤이가 불이다. 뭐, 난, 아, 그럴까요? He found 욕을 쓰고 싶다.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이건 그냥 갈게요. 아이씨. 네. 그냥 갑시다. 가능은 하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놈을 보통 수동으로 바꾼 문장이 문제에 많이 나와요. The boy was found 하고 to sleep. 이렇게 해가지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유난히 버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님이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넷 중에 catch, find, leave, keep 중에요. 얘네 둘 정도가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 내신 혹은 수능 문제에. 왜냐면 쓰이는 빈도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요. 이제 내려가셔서요. 짝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진지하게 외웠어? 진짜 뭐, 진짜 문제 풀어야 돼. 짝수 풀어, 짝수. 아, 하셨죠? 보기만 보면 안 보겠고. 그렇지? 이거 이렇게. 시작. 얘는 keep 목적어 ing 방금 봤잖아요. 근데 motivate는 뭔 뜻이죠? 동기부여? 하다죠, 하다. 동기부여 하다. 그럼 내가 동기부여를 하게, 동기부여를 시키게 유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해야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ing지만 목적어랑 목적어의 관계가 지금 수동이니까 뭐 쓰면 돼요? pp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help 목적어 stick 목적격 보원해요. stick 혹은 to stick. 6번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되겠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2468. 2467이네요. 나 혼자 푸니까 억울하니까 2번, 4번, 6번 하고 7번도 같이 풀어요.
아, 모르시네. 아, 그래서 뭐가 없었는데. 저런 걸 굉장히 힘들어. 아니요. 치기 싫은 말고. 나, 오케이. 자, 갑시다. 2번. 얘는 뭐 관용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spirit lift는 무슨 말일까요? 영혼이 올라가요? 그러면 승천인가요? 뒤지는 거예요? 너는 느낄 거야. 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일체이탈이냐?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얘 보통 그 웅장이 가슴에 진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충만해진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거나, 뭐 마음이 충만해진다. 뭐 가슴이 벅차오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봐봐요. lift는 능동으로서는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죠. 띄우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띄운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내 영혼이 이렇게 막 가슴이 차오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타인의 행위나 요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P 수동형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형식으로 시키다예요. 에어라인 워커, 항공사 직원 노동자들이 해고 하면 안 되죠. 당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이면 fired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건 get은 시키다는 동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기로 했잖아. 그럼 투부정사가 수동이니까 to be pp 아니에요? 라고 혹시 쓰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관용적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be pp가 들어갈 때 to be가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비동사 뒤에 있는 애가 형용사라면 얘를 생략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to be fired라고 써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 시험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어버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fired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6번 let 목적어 원형 하시면 되죠. 너무 눈에 금방 보이죠. 그리고 find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find는 ing 들어가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얘 지각 동사니까 ing 괜찮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당연히 B겠네요. She had the basement turned겠죠. 그 여자는 그 지하가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스튜디오로 되게 만들었어요. 스튜디오로 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는 수동의 대상이어야 되겠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A는 B로 바뀌어지다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떠올랐는데 여기 왜 이제 헤드를 쓰면 좀 뉘앙스가 뭐냐면 사역동사 삼형제 있잖아요. 저기 위에다 씁시다. 위에 다 있죠. 사역동사. 아이씨 공간을 더럽게 썼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Let, have, make가 사역동사 삼형제잖아요. 그러면 요 삼형제에서 강제성이 제일 센 건 누구예요? make. 강제성이 제일 약한 건 그죠?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제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let은 의미상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저기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중에 사실상 의미가 같은 애가 있어요. 여기 써 있었겠죠? 이 중에 let하고 완벽하게 의미가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 allow요. 그래서 어디 갔죠? let은 의미상 허락하다예요. 해도 돼요 할 때 해 하는 게 let이에요. 그래서 let이란 동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였을 때 have는 뭐랑 의미가 같냐면요. ask, 후보정사랑 같아요. 요청하다에 가깝죠. 그리고 make의 의미는 force에 가까워요. 강제하는 거예요. 야, 해! 이게 make예요. 그래서
let의 수동태는 be allowed 투부정사를 빌려 쓰는 거고요. 그래서 have의 수동은 be asked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make밖에 없어요. be made 투부정사. 투부정사로 만들어지다. 투부정사 하도록 시켜지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인 김에 한 이야기고요. 내려갑시다, 이제. 뭐죠? 영작이요? 근데 다들 잘하는 것 같아서 앞서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듣게 해야 되겠다. I must get 그녀 her인가요? get her. take 귀찮은데. pro lessons라고 할게요. lessons to help her. 가동따는 Polish네요. her skills. 오케이. 이러면 되죠? 다 맞게 쓰셨죠? I must get her take professional lessons to help her polish her skills. 이렇게요.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제 동명사 투부정사의 능수동은 주어를 보고 판단하세요. 래요. 뭐 항상 당연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사군요. 그럼 for English aristocrats. 그럼 영어를 사용하는 aristocrat는 귀족이에요. 왜 귀족 이야기가 나오죠? Planting trees had an advantage of 이만큼이 주어가 되겠네요. 써있네요. 문장의 주어라고 좀 더 친절하게. 얘는 가졌다. 이점을 가졌어요. of regarding, being regarded. 뭐 하는 이점이냐? regard는 여기서 여기다 간주하다라고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점 혹은 내가 여겨지는 이점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patriotic act. patriot가 뭐죠? 이거 최근 단어 아니었냐? 그렇죠. 애국자 잘한다. 그러면 patriotic 얘는 형용사 만드는 애죠. 그럼 애국적인 행동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간주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반절은 맞고 반절이 틀린 말이 쓰여 있어요.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능수동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주어가 아니라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죠. 의미상 주어라는 건 뭐예요? 그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행위하는 자를 의미상 주어라고 하잖아. 근데 의미상 주어가 안 쓰여 있으면 뭐예요? 통상 주어인 거죠. 그쵸?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의미상 주어가 안 쓰여 있는 건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어요. 그리고 2번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starvation paves the way for genetic variance. pave the way가 무슨 말일까요? 얘는 간혹 나와요. 우리 지문에. pave. 이는 도로를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장하다 아니면 길을 닦다. 길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pave the way, 길을 열어준다. 길을 닦아놓는다. 그럼 starvation, 기아네요. 기아가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genetic variance, 누가 봐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그럼 variant가 뭐예요? 그렇죠.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변형, 변이 이런 말이죠. 그럼 유전적인 변이가 투부정사 하도록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species. 그러면 이 종의 인구에서 뭐랄까요? 유지될 수 있도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내려가서 2번, 3번, 6번 부탁합시다. 얼마 안 걸리니까 두 쪽 한 번에 할까요? 28, 29? 왜 날려나?
한 번에 하세요. 여기 29초까지. 여기 29쪽인가? 6번에 있는 enlight는 계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계몽하다. 그래서 그 의리 지문에 계몽 철학자 뭐 이런 표현으로 간혹 나옵니다. 이쪽에 6번이 조금 발림을 잡나요? 나머지는 다 진짜네요. 자, 같이 봅시다. 우리 28쪽, 29쪽. 2번은요. The worry of teleworkers. 마침 저기 오른쪽에 있군요. 그 텔레가 무슨 말이에요? 텔레. 얘가 접두어로. 이게 먼이에요, 먼. 텔레는요. 그래서 텔레워커를요. 옛날에는 원격 근무 뭐 이렇게 불렀어요. 텔레워크를요. 그러니까 멀리서 하는 근무. 보통 요즘엔 재택근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럼 이 사람들의 걱정, 원격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자들의 걱정, ing 뭐지? 그러면 얘를 사실 이렇게 꾸미는 걸로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놈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얘는 전치사고 뒤에 있는 teleworkers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보기보다는 이렇게요. 여기가 동명사고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 이렇게요. 얘가 여기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요 패턴들을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전치사 뒤에 의미상주어랑 동명사가 오는 거.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어떻게 표기하죠? 우리 동명사 의미상주어는 동명사 앞에다가 어떻게 써요? 뭘로 써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 for 명사 아니면 of 명사 쓰죠. 동명사는요? 뭐야? 왜 아무도 말 안 해? 집에가 알아?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어떻게 쓰는지? 외워요? 모르면 안 돼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소유격을 쓰는 게 조금 더 격식 있다 막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요새는 그런 거 둘 다 쓰이는데 얘만 지켜주세요. 인칭 대명사가 쓰일 경우.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아직도 소유격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his, her, their 이렇게요. him, them보다는. 그래서 소유격, 목적격이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인 거예요? 목적격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workers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도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난히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를 학생들이 많이 몰라서.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leaving out 밖으로 떠나가는 것을 걱정할까요? being left는요. left out은 leave out은 뭐예요? 밖에다가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be left out 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밖에 남겨지는 거죠. 쉽게 말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아니면 버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lead 목적어 전명구네요. 아니 목적격 부어네요. lead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그러면 communicate more often with them. 그럼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나 회사 안 간다고 잘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회사들이 그 사람들과 더 자주 소통하도록 이끌 것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겠죠? 답은 being left out. 그 4번. 바로 봅시다. Atmosphere seems to be have contained very little oxygen. 대기는 투부정사인 것 같아요. 그럼 대기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산소를 이상하잖아요. 대기는 산소를 담겨 있다. 이상하죠? 누가 봐도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 구조라고 보셔야겠죠. 6번 어디부터 읽어야 되죠? 그냥 쭉 읽어야겠네요. As we grow,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we are constantly learning new facts.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배워요. And old ones have to drop out. drop out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보통 학생인 사람 뒤에 drop out이면 뭐예요? 학교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퇴학을 당하던 자퇴를 하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걸 보통 drop out이라고 해요. 그럼 오래된 것들이 떨려 나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Of our memory. 우리의 기억에서부터.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way.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능동이지 않아요? 투부정사 얘가 능동이니까 만들어 뭐를 way 목적어가 있잖아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2번 봅시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능수동을 판단을 해야 돼서 의미상. 어, 일단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뭐하자 이 개새끼야. 봅시다. 네, 생각보다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갑시다. 그럼 왓절이요. 전문 운동선수들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By focusing on the process.
과정에 집중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이 의미하고 있는 건 바로 대절이에요. They focus on the actions. 그 사람들이 행위에 집중합니다. They need to be taken까지가 관계사절로 액션을 수식하죠. 그럼 행동인데 그들이 취해져야 할 행동 혹은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 의미로 봐도 얘가 능동으로 바뀌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actions하고 they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목관돼요. which나 that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they need to be taken이 완전한 절이어야 돼요? 불완전한 절이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절이니까 뒤에 뭐가 없어야 되니? 저거요. 아는 거죠? 왜 이렇게 표정이 뚱해요? 야, 내가 너네 아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좀 말을 해요. 그래야 내가 덜 답답해하지. 그러면 여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거든? 그러려면 목적어가 있으려면 얘가 능동으로 쓰여야 목적어가 있죠. 얘가 수동으로 쓰이면 원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완전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여기는요. wait for a new drop to approve인데 보통 이렇게 쓰죠. wait for A 투부정사 하면 A가 요거 하기를 기다리다 하잖아요. 이딴 거 써도 돼요. 중학생들 가르치는 건데 보통. 그럼 wait for a new drop to approve 하면 A가 이거 하기를 기다려요. 새로운 약이 approve는 승인하다죠. 새로운 약이 승인하는 걸 기다리면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수동이 돼야 되겠죠. 승인되기를 기다려야겠죠. to be approved 하고 존나 친절하잖아 문제에 뒤에 by 플러스 행위자가 있어요. 그래서 FDA 우리말로 치면 식약청이죠. 식약청인가요? 재난정보니까 식약청.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The man is reported to have acted. 얘 때문에 헷갈렸나 본데요. who have PP 뭐죠? 이거 완료 부정사. to 부정사의 완료 형태라고 불러도 돼요. 이름이 기니까 그냥 완료 부정사라고 보통 불러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동사보다 이전 시제잖아요. 그러면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얘 현재. 그럼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예요? 과거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보고된다 혹은 이야기된다. 어쨌다고? 과거에 행동했다고. with prejudice. 편견을 가지고 과거에 행동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가 돼요. But 하지만 no one has the right. 아무도 권리는 없어. to blame him. 그 사람을 비난할 권리는 없어. Everyone automatically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categorizes and generalize 범주화하고 일반화합니다. all the time. 맨날 unconsciously 무의식 중에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범주화하고 일반화해. 그러니까 그 범주화와 일반화가 잘못되면 되는 게 편견일 거 아닙니까? So 그래서 his actions 그의 행동은 are not a question of question of는 뭐뭐의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의 행동은 계몽을 하네 마네 차원의 문제는 아니야. 계몽하는 것이겠죠. 계몽 시키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몽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 지금 아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주어하고 준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의미상 주어와 준동사의 관계를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얘는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는 새끼니까 말하자면 못 배운 새끼인 거야. 그럼 봐봐. 계몽을 나를 시켜야 돼요? 얘를 시켜야 돼요? 못 배운 새끼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 이놈을 계몽시키는 것의 문제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릴 내가 말을 잘못해버렸다. 유도를 잘못 갔다. 아이씨.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얘 지금 의미상 주어는 뭐냐면 내가 이놈을이라고 말해버려가지고 씨발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몽하는 것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계몽된 것이 들어가거나 할 자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의미상 주어로 들어가면 우리가 얘를 계몽시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갈 의미상 주어가 그놈이라면 그놈이 누군가를 계몽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얘가 계몽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의 행동은 이 행동이 계몽된 거냐 안 된 거냐의 문제라고 봐야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정확하게 뜯어보면 이 자식은 이렇게 행동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는 뉘앙스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여기에 들어간 의미상 주어는 그의 행동이 계몽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행동이 계몽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뭐라는 거야? 계몽된 것이니까 얘를 being enlightened라고 써주셔야 돼요. being enlightened. 그래서 얘가 좀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좀 빈구같이 해서 지금 시간이 8시 8분이라 시간대로 끝내야지 이러면서 지금 말이 꼬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erefore 그러므로 grass is ultimately to use. 뭔 소리지? 조금 아리까리했을 수도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비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쓰이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비투용법이라고 하잖아요. 비투용법은 예정, 가능, 계속, 의도, 의무, 운명 이렇게 5가지 의미를 지녀요. 예정, 가능, 의도, 의무, 운명. 그래서 사실상 얘는 그냥 조동사 같은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be하고 to가 조동사고 use 앞에 조동사가 뭔가 하나 붙어있는 거야. 의미상 적절한 거 넣으면 돼요. 뭐 can이나 will이나 should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 will 정도의 의미예요. is going to 정도의 의미. 이 풀은 결국 사용한다 에너지로가 아니라 풀은 1차 생산자로서 그 포식 상위 먹이사슬에 있는 포식자들의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화요일이고 숙제는 숙제가 어디 해야 되죠? 29쪽까지네요. 29쪽까지 문제 남아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회 푸셨으니까 여기 2회 실전 모의고사 뒤에 있는 거 한 페이지인가 2페이지 4문제짜리 그거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어를 오늘 화요일이니까 2개만 합시다. 48, 49 이렇게 단어 2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3개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갈게요. 고생들 하셨어요.